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집니다. 마트나 역사 안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 약국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챗 GPT의 업그레이드 버전 GPT-4가 출시됐습니다. 미국 모의 변호사 시험 등에서 상위 10% 성적을 거둔 수준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같은 즉답 인공지능이 보편화하면 소득계층에 따라 지적 역량이 양극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아직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골관절염을 무릎에 간단하게 주사하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세포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연골 조직이 30% 이상 재생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년 초에는 임상시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미국의 근원 물가 오름폭이 커져 인플레이션 불안이 여전한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향후 금리 정책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잡기와 은행 파산으로 인한 시장 불안 잠재우기라는 상반된 미션을 놓고 다음 주 금리 결정에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화한 날씨로 유명한 미 캘리포니아에 연이어 폭풍우가 덮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뉴욕 등 미 북동부 지역은 폭설과 강풍으로 비상이 걸렸는데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집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는 건 약 2년 5개월 만입니다. 또 마트나 역사 안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다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나 고위험군 이용 가능성이 있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중국이 교사와 학생의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중국 교육부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은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교의 교사와 학생에게 교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다만 학교가 아닌 곳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PCR 검사나 항원 검사를 받으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로 한 우리보다 앞서서 일본은 이번 주부터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었죠. 하지만 정작 일본 국민들은 좀처럼 쉽게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정을 김세호 도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을 개인 자율에 맡기는 일본의 새로운 지침이 적용된 첫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個々人の着脱を強制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私自身このマスクを外す場面が増えると考えています。 공항에서는 마스크 착용 준수를 호소하는 포스터도 철거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3년 만에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의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일본. マスクやっぱりずっとつけてると苦しいので今日からということで取りました。 하지만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 가운데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후생노동성은 본인 의사에 반해 마스크 착용을 강요받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한다고 밝혔지만 시민들로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데다 주변 분위기상 혼자 마스크를 벗는 행동이 부담스럽습니다. 自分だけマスクしてない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浮くのかなっていうのがあって。 일본 정부는 혼잡한 통근 열차와 버스, 병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TV 광고, SNS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5월 8일부터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관련 대책을 더욱 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의료 역량이 집중된 탓에 지난 2021년 전 세계 어린이 1,800만 명이 필수 예방접종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케이트 오브라이언 WHO 백신 접종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체계 혼란으로 전 세계의 예방접종률이 최악의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에만 필수 백신 접종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어린이가 1,800만 명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푸른 하늘과 따뜻한 햇볕, 날씨가 좋기로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에 연이어 폭풍우가 덮치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동부 지역은 겨울 폭풍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도로 앞에 주차된 차량이 금방이라도 떠내려갈 듯 위태롭습니다. 폭풍우가 강타한 곳은 미 서부 해안의 중간 몬테레이와 센타크루즈 카운티. 두 지역을 가르며 지나는 타자로해강 제방이 무너지며 강물이 범람해 마을을 덮쳤습니다. 한 마을은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면서 집이나 차에 있던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Pues muchas familias quedaron sin hogar y la verdad es que lo único que pedimos aquí nosotros es de que nos dejen pasar a agarrar ropa. 날씨 좋기로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겨울부터 폭풍우가 덮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범은 이른바 대기예강 현상으로 지난 주말 10번째로 찾아와 또 홍수가 났습니다. 다량의 수증기가 강처럼 좁고 긴 띠 모양으로 움직이며 많은 비를 뿌리는 현상입니다. 제방 인근 몬테레이 농경지대가 특히 피해가 컸는데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10,000명 이상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또다시 비와 눈, 돌풍이 예고되며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Emotionally, because I don't know how long it's go back to normal. Because my daughter, the school is no more right now. 미국 북동부 지역은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와 메인주는 겨울 폭풍 주의보가 발령됐고 뉴욕주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나 겨울 폭풍이 이례적으로 더 자주 나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골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염이지만 근본적인 치료제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간단히 주사 형태로 주입할 수 있는 골관절염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손상에 발병하는 퇴행성 관절염인 골관절염. 골관절염은 60대 이상 노인 3명 가운데 1명꼴로 발병하지만 현재까지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건강한 사람의 혈액세포로부터 연골세포를 분화하는 방식으로 골관절염 세포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우선 혈액세포를 줄기세포와 같은 분화 능력을 갖춘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만든 뒤 이를 연골세포로 분화했습니다. 연골세포를 단일세포 형태로 주입하면 일주일 안에 세포가 사라지지만 연구진은 세포 덩어리 형태로 만들면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골 자체가 이제 3D 형태로 있고 생체와 더 비슷하게 이제 미믹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같은 세포수로 2D 세포와 3D 세포를 가지고 연골 분할을 해봤을 때 3D 형태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연골세포 치료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개발한 치료제는 무릎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형태입니다. 연구진은 골관절염을 유도한 개와 돼지 등 동물 실험에서 연골 조직이 30% 이상 재생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입한 연골세포가 주변 조직과 결손 부위를 재생하는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활발한 물질들, 바이오 생합성 물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주변 조직을 자극해서 연골 재생이 간접적으로 일어나게 만들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결손 부위에 직접 붙습니다. 그래서 연골 재생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연구진은 동물 실험을 바탕으로 내년 초 인체 임상 시험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골관절염 치료의 최우수단은 티타늄 수조의 인공 관절 수술입니다.
간편한 주사 형태의 골관절염 치료제가 상용화될 경우 환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가 더 똑똑해진 인공지능 툴을 공개했습니다. 오픈AI는 현지 시간 14일 대규모 AI 언어 모델인 GPT-4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챗 GPT에 적용된 GPT 3.5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오픈AI는 GPT-4 모델이 미국 모의 변호사 시험에서는 90번째,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SAT 읽기와 수학 시험에서는 각각 93번째와 89번째 100분위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AT 등 주요 시험에서 상위 10%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새로운 검색 엔진 빙에 GPT-4를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챗 GPT를 교육에 활용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인간의 지적 역량이 양극화된다는 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부와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가 개최한 디지털 인재 양성 백인 토론회에서 비만이 저소득계층에서 더 많이 예측되듯 챗 GPT와 같은 즉답 AI가 보편화되면 저소득계층의 지적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좋은 환경 속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챗 GPT를 활용해 더 나은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표절 여부도 지속적으로 검사받겠지만 열악한 환경, 열정적이지 않은 교사들에게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즉답 AI에 의존해 지적 역량이 퇴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재영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장은 챗 GPT의 주인이 되려면 개념적 지식을 기반한 판단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이 필요하다며 결국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과 거래해온 현지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번 파산 사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이번 일로 투자받기 한층 힘들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본사. 이른 아침부터 정문 앞에 사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폐쇄 결정 사흘 만에 거래가 재개되자 돈을 찾기 위해 몰린 겁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인출이 밀려들면서 접속이 안 돼 직접 찾으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은행 파산. 이곳과 거래해온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충격은 여전합니다. It was quite nerve-wracking because all our money is primarily banked here. I think nobody had thought that it should happen, and that in the manner in which it happened is. 미국 정부가 예금을 모두 지급 보증하면서 한숨은 돌렸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었던 은행이 별다른 조짐 없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자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생긴 겁니다. 이 은행이 IT 기업 등에 주로 투자해온 만큼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불안감 역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It also would hurt us in an environment and probably bring down a lot of startups just by virtue of not being able to have funding available. I think that some of that could still happen. So I'm still worried about companies. 이번 사태 후 미국 은행주 시가총액은 130조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가의 큰손 모건 스탠리와 피델리티 역시 투자 손실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파산 불과 2주 전 이 은행에 대해 적정하다는 감사 보고서를 낸 대형 회계법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규제와 감독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있어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 사법당국과 규제당국이 함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과정과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숨겼는지 또는 경영진이 파산 직전 주식을 팔았는지 등 전방위적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은 실리콘밸리 은행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폐쇄 전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제대로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그룹 회장이 지난달 말 주식 옵션을 행사한 뒤 곧바로 매각해 30억 원의 순이익을 챙겼고 최고 재무책임자는 보유 지분의 3분의 1을 7억 5천만 원에 판 것으로 드러나 각각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에 앞서 은행 감독과 규제에 문제가 없었는지 평가에 들어간 미 연방준비제도는 세계적 회계법인 KPMG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PMG가 회계 감사 결과 두 은행에 적정 의견을 내고 감사 보고서를 승인한 지 2주 만에 차례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중소은행들의 주가가 급락과 회복을 오가며 급작스러운 확산은 제한되는 분위기지만 금융계에 떠도는 위기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전체 은행 시스템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This is a $1 trillion question, right? What next? The one lesson that is clear from here is that, look, what systemic risk means is not necessarily predictable upfront.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주들은 취약한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그룹 경영자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 증권거래위원회는 연쇄 파산한 은행뿐 아니라 위기설이 불거진 다른 은행들도 들여다볼 것을 시사하면서 미 금융권을 향한 조사는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로 시장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잡히지 않고 있다는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과 동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연준의 셈법이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6.0%로 지난해 6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2021년 9월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걷어낸 근원 물가가 전달보다 0.5% 올라 1월에 0.4%보다 오히려 오름폭이 커진 겁니다. 미래 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근원 물가 지표가 다시 상승한 것으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I think what we're seeing is, disinflationary forces continuing to come through, but inflation as a whole is still too high for the Fed's liking. 다음 주 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연준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물가 지표만 보면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퍼진 불안 심리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시장 일각에선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충격을 받은 은행 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릴 거라고 예측하며 연준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다행인 건 폭락했던 지역 중소형 은행주가 회복세를 보이며 이번 사태에 급한 불이 잡히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연준이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밟을 거란 가능성에 무게를 더 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는 좌절이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 해결에 거듭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요즘 채용 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기업 후기를 구직 과정에서 참고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당 기업의 전현직 직원들이 글을 올렸을 것으로 보고 믿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인데 실제로 기업에 재직하는지 확인받지 않고도 사실상 아무나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등 검증 시스템이 허술해서 부정확한 정보도 여과 없이 올라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무역회사에서 기획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신규 채용 면접장에서 지원자로부터 뜻밖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디자인 작업을 할 때 필수적인 상업용 이미지를 회사가 구매해주지 않고 특정 브랜드의 컴퓨터를 써야 한다고 들었다며 맞느냐고 물어본 건데 모두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면접분 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면접분 분이 이런 글이 있던데 이거는 진짜냐 여쭤보실래? 그런 거 저희가 아닌데 어디 있냐 해가지고 보니까 헛소문의 출처는 채용 정보 사이트. 전현직 직원들이 자신이 근무한 업체를 평가하고 구직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한 곳이지만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버젓이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리뷰를 쓰는 거는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느낀 점을 쓸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이냐 호도해서 썼을 때는 그 사람의 그 작성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해당 사이트에 YTN에 대한 평가를 남겨봤습니다.
직장 메일 등을 통한 검증 절차 없이 개인 메일로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어떤 기업의 후기든 게시할 수 있는 셈입니다. 허위 글을 걸러낼 장치도 없습니다. 휴가를 아예 사용하지 못한다는 등 거짓 후기도 그대로 올라갔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됐습니다. 결국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글을 토대로 기업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취업 준비생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기업인 줄 알았는데 평을 보고 별로 안 좋다 싶을 때 생각보다 좋지 않은 기업이구나, 별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글들이 어떤 신빙성이 있던 어떤 간에 그런 글이 적혀 있다면 아무래도 지원을 할 때 망설이게 되고. 채용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측은 후기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올해 상반기 안에 시스템을 개선해서 작성자가 실제로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지를 직장의료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짓 또는 악성 후기 자체를 막을 방법은 아닌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서울시가 한강변에 회전 관람차 서울링과 함께 강을 가로지르는 곤돌라를 놓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죠. 유럽에는 이미 이런 시설을 조성한 도시들이 있는데요. 런던 템스강의 케이블카를 김종균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런던 템스강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입니다. 그리니치 반도에서 로열 독스까지 1km 정도의 곤돌라선이 90m 높이에 이어져 있습니다. 편도 10분이면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특히 템스강의 케이블카는 지하철역뿐 아니라 50여 개의 버스 노선, 수상버스와도 연결되는 등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런던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관광객이 주로 찾는 명소입니다. 하지만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개통 이후 기대만큼 이용객이 늘지 않았습니다. 런던 도심과 조금 떨어진 위치인데 관광, 교통 수요 예측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도 한강을 가로지르는 곤돌라를 한창 구상 중입니다. 한강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 서울의 그 한강 서울 구간에 하나 정도는 있는 게 도움은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들고요. 특히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강북의 뚝섬 유원지역까지 1.6km를 연결하는 곤돌라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5, 6분이면 곤돌라를 타고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교통 기능 외에도 한강을 색다르게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관광 수요가 충분히 따르지 않으면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해서 어느 위치에 만드는 것이 가장 경관을 구경하는 데 도움도 되고 그리고 경제성도 아울러 확보가 될 것이냐, 이 점을 깊이 고민을 해서. 서울시는 민간 투자 제안을 받은 뒤 이용 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한강 곤돌라 노선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런던에서 YTN 김일길입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노래뿐 아니라 특히 희대의 춤으로 무대 위에 새 지평을 열었죠. 문워크나 린댄스를 처음 선보였을 때의 신선한 충격은 일종의 경이로움으로 보는 이들을 사로잡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과톡에서는 일명 무중력 댄스로 불리는 린댄스를 해내기 위한 마이클 잭슨의 노력과 비밀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